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 10시를 책임질 여의도 주식왕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수익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장에 있어서도 더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번 주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만회할 수 있고 또 수익 더 낼 수 있는 전략들 오늘 금요일 밤 여의도 주식왕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모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이 다름 아닌 유가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 패닉으로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유가 급락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유가 급락이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등락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지수 마감했던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에 우리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지 아직도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은요,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플레이되고 있는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하니까요. 밤 10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이길 수 있는 전략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요일 밤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한데요. 자,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께서 오늘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식왕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다름 아닌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이렇게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의도 주식왕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정보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장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여의도 주식왕 팩트체크와 함께 하시죠.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함께 챙겨가 보시죠.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장 전략을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팩트체크 함께하는 동안에요.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
전문가께서 아주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신다라고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의 연락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 수익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점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이요. 전문가님, 모두가 슬퍼할 때 홀로 기회를 노려라.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회 잡는 법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시장을 잘 봐야 잡겠죠. 그리고 유기는 곧 기회를 또 잉태하는 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시작하면서부터 걱정이 함께 뒤따르게 되죠.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그죠? 이번 주도 역시 시장의 변동성과 종목의 변동성이 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4월 7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또 4월 9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죠. 다음 주도 또 험난한 한 주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변동과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틀려지겠죠. 투자자는 모두가 기뻐할 때 홀로 위험을 살펴야 하듯이 모두가 슬퍼할 때 홀로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가치 투자가의 대가가 셀비 데이비스의 명언 부분입니다. 돈은 약세장에서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종합주가지수 1439포인트를 찍었던 날, 그날이 거래소 8%가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13%가 급락을 했던 목요일이었죠. 그 당시에 그것이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은 가바닥인 부분이고 또 진바닥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라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도 지금 이 위치에서 저평가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 뭐 안 좋은 뉴스만 거의 나왔죠, 그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25만 명을 돌파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먼저 확진자 수를 8만 명 돌파했었던 중국이 이제 가라앉아 있고,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이 정점을 일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와 미국 이쪽 부분이 이제 정점을 치닫는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깝죠.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이쪽 부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할 때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서방 국가의 나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의 재앙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안이하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이 현실을 안타깝게 만들고 우리 투자가들에게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풀어서 표를 사기 위한 환심을 사기 위한 부분에 노력하고 오히려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방 국가들의 고통에 뒤따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여튼 다음 주 부분에 정점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그것은 좀 더 지나봐야 되겠죠. 자,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 경로 주가 지수의 흐름이 지금 이 S&P 금융위기 당시의 차트입니다. 지금 파란 선으로 보시는 부분이 2008년,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죠? 이 54%가 급락을 했었던 시장 모습, 공포와 패닉 그 속에서 지지부진한
저점을 만든 이후에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패턴을 지금 빨간색 2020년의 모습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경제 지표로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실업자들이 엄청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후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무궁무진하게 풀고 있지만 나중에 또 코로나19가 괜찮은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흐름들로 가게 되면 결국 각 나라별로 무수하게 풀어낸 이 유동성 때문에 그 개별 나라들의 부채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부분,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일단 지금의 위기가 당장에 급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글로벌 정책적 노력은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고 항상 2008년도에 저랬으니까 지금 현재도 저러한 유사한 차트 종합주가지수 S&P의 모습이 저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2008년과 2020년 위기 본질이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8년은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 파산, 이 부분 때문에 대차 대조표의 불황이었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붕괴가 됐고 금융권이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또 개인들은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구조적인 수요 위축이 초래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공급과 수요의 양면의 위기죠. 그죠? 전 세계가 전부 다 가택연금 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바라는 건 감염 확산 진정 여부가 중요하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보셨었던 차트 흐름에서 2008년과 유사한 경로를 가고 있는 주가 지수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나마 코로나19의 감염이 다음 주 미국이나 유럽 쪽 라인 부분에서의 정점이 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경기 급냉은 현실이지만 이후에 대한 급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양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으로 방향을 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우리가 코로나 확산됐을 때는 2월 PMI 제조업 지수가 35.7이었고 3월 PMI 제조업 지수 확진자 수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는 50위까지 급반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표로 확인했듯이 지금 미국과 유럽은 지금 고통의 가장 정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아픔이고 그것이 실업률과 경제지표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 좀 이게 빠진 모양인데 하여튼 지금 동약혁명이라고 할 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개인은 봉이 아닙니다. 항상 개인이 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개인이 매수한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은 항상 떨어져야 답입니까? 자, 주식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그리고 수급 매수해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것이 항상 정답이고 개인이 매수하면 그것이 항상 오답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죠? 기관과 개인 역시 투자의 한 주체이고 개인 역시 투자의 한 주체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998년도에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다시피 1997년 IMF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고객예탁금이 증가했었던 부분, 그래서 주가가 같이 이겨나갔었던 부분,
그 부분이 있었던 사례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함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서 주권을 찾아와야 할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가장 좋은 주식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의 주식들이 외국인의 손아귀에서 움직일 그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실 겁니까? 지금 이 가장 좋은 조건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객 증시 지급한 자금의 고객 예탁금이 2019년 평균 대비 80% 증가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12월 1일, 2019년 12월 1일 날 25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47조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증가했죠. 22조가 증가를 했던 겁니다. 개인들이 이전엔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왜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네들만의 주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을 갖고 왔고, 항상 개인이 들어가면 공매도나 또 파생상품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선진기법,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이름 하에, 그죠? 개인들을 농락하면서 개인들을 힘들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동산으로 간 자금들이 많았었죠. 그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을 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냉소적인 비판의 흐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르지 않는 시중 유동성의 근원인 무엇이냐? 머니무브의 본격화가 진행됐다는 판단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시중은행 예치 예금 중 예금이 총 1,516조입니다. 1,500조 예금이요. 그런데 보통 예금이 작년 말 이후 5조 원 감소했고 정기의 적금은 작년 11월 기준 28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왜 작년 말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 감소의 자금 중 대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통 예금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정기 예금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그죠? 현금 및 예금을 갖고 있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 구성, 그죠? 현금 이쪽이 45%고 실질적으로 주식과 연관된 투자는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사실 저금리 시대에서, 그죠?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선 1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든 나라가 된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 아들, 딸들의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대체 투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던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을 때 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간접 투자, 주식형 펀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투자에 나섰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체 투자의 배신입니다. 그죠? 라임 펀드와 DLF 사태 여러분들 보셨죠? 눈물 없이는 그 기사를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위험, 중수익을 구사하려 했었던 그 투자가들이 원금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그 놈들은 그죠? 개인 투자가의 등뼈를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맡겨놨더니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을 구사하기보다 그네들의 이익을 위한 입장에 선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직접 투자로 나섰다. 그리고 예금 매력도를 상실했죠. 글로벌 시장 대부분이 저금리, 제로금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억을 은행에 맡기면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죠?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3%대 초반입니다. 그죠?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감안하지 않고 배당만 따박따박 받더라도 매력도가 더
높다는 거지요. 거기에 기관 못지않은 정보력을 장착한 개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으로의 정부 정책 이 부분이 지금 이 위험한 시장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 자금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죠? 긍정적인데 행여나 그 자금이 옆에 있는 주식들이 하루에 상한가를 가고 30% 20% 상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행여 마음 급한 마음에 조그만 종목, 황금성이 떨어지는 종목 이런 수익률만 쫓다 보면 행여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할까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성 종목 그리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 부분에서 다가올 시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해야 된다. 하루하루 5% 10% 변동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가 무엇인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시대 그 속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이 부분은 이후 11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숲도 한번 짚어봤고요. 투자할 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이렇게 팩트체크 짚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거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의 이 이야기와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밤 11시에 소중한 시간 준비하셨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저 자료가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섹터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종목을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어떤 이슈에 좀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팩트체크 또 이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11시 방송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고 자,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요. 스크롤 내려볼까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잠시 뒤에 반짝반짝이고 있을 텐데요. 자,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말까지 이 고민들
갖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부터 고민되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수고 네네네. 자, 시청자님 혹시 이번 주 장 대응 잘 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같이 켜고 듣고 계시나요? 네.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시청자님의 목소리가 더 멋있게 들려가지고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볼륨 줄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혹시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캡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2,950원, 네. 30%. 12,950원에 30% 맞으시죠? 네, 네네. 네네. 시청자님, 우리 네. TV 소리 아예 좀 줄여볼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동진 세미캠 12,950원에 30% 갖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13,050원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김기수 전문가께서 분석하고 계시는지 연결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네. 네, 김기수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저 12,950원에 사셨으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최근에 샀습니다. 아, 최근에 사셨군요. 뭐 지금 13,050원이니까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슷하네요. 자, 사실 이제 이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유일한 국내 공급업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던 이 전년도 8월 이후에 시장의 상승 주요 흐름을 갖고 갔었던 종목 부분들인데, 자, 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는 급락을 했습니다. 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흐름으로 상승을 하던 주식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급락한 이후에 그 다른 여타 섹터들은 좀 반등이 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특히 삼성전자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죠. 네. 예. 그래서 IT 부품 소재 장비 이쪽 라인 부분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대장이 움직여줘야 좀 힘을 받고 움직이러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 IT 장비 이 소재 부품 쪽 라인 부분들이 눈치 보기에 흐름 속에 놓여져 있다. 뭐 원체 시세가 지금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거기에 언택트로 관련주들, 비대면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시세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쪽 삼성전자는 결국 지수와 연관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 쌍바닥을 만드는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지세미캠도 역시 지금은 12,5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좀 기다리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 이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반등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그 부분이 월봉에서의 조정 라인 부분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인내가 좀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조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 IT 쪽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대부분의 IT 쪽 라인 부분들의 이 공장이나 이 소비가 지금은 거의 코로나19로 묻혀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네. 코로나의 정점이 통과됐다. 미국과
이 유럽 쪽 부분이 정점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발맞춰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 중반 이후 특히 삼성전자가 4월 7일 화요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저는 예상치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 부품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도 역시 반등의 흐름을 같이 갈 거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4월 7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 풀어봤고요. 이어서 조금 빠르게 문자 상담 가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문가님께 6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1분 스피드하게 상담 가져보도록 할게요. 돌려 종목판 돌려주세요. 자,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 보내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서울 반도체 보이고 있어요.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5659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5,4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이 서울 반도체가 사실 이 관계사에서요. 코로나균을 99%를 30초 만에 좀 살균할 수 있다라는 기술력이 확보됐다라고 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기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 바이오시스가 네. 그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건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 상용화가 되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하튼 그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또 그 자회사가 만드는 부분인데 여튼 그 서울 바이오시스의 그 지분을 65%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서울 반도체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가 2연상, 그러니까 상한가를 2번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가지면서 따라갔는데 이제 일단 뭐 이 서울 반도체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제 오늘 적극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흐름을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술이 뭐 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상용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쪽이고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알겠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님 60초 안에 해야 되는데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시죠? 그것보다 이제 네. 그 종목 부분을 60초에 소중한 자산에 대한 그 판단을 해드리기가 그거한 부분이어서 길어졌는데 일단 1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살펴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종목 룰렛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려 종목판. 네, 이어서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미코, 대웅제약 등등 보이고 있는데요. 모토닉입니다. 이거 자동차 부품주, 뭐 수소차 관련주로도 유명한 종목인데요. 012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가 9,58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요. 오늘 종가 6,450원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토닉 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모토닉 60초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내연기관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을 별로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토닉 역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라인에서 하향 이탈하면서 하락을 들어왔고 지금 외바닥 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7,500원과 8,000원 부근 들어오면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수소차 관련 뭐 LPG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의 뉴스로 작용하고 있지만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토닉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부근 라인 되면은 종목 교체 의견까지 고려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토닉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려주세요. 자, 세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오텍입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차량을 좀 제조하는 회사 아닌가요? 자, 오텍 살펴볼게요. 8691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이 좀 높습니다. 80%인데요. 오텍이 종가가 오늘 1,400원 기록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텍,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특수 장비차 관련 주식인데 음압 구급차 뭐 이것을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구매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그런 쪽에서는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보면 뭐 지금 가격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면 충분히 뭐 14,000원 이상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텍은 강보유 홀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텍은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종목 돌려 종목판 보여주세요. 자, 이어서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인데요. 시청자분이 또 보내주신 종목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이 오늘 20% 넘게 좀 가지 않았습니까? 또 잘 간 모습도 보여줬고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5,850원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889님의 종목으로 보여요. 매수가가 6,000원 지금 살펴지고 있고요. 비중은 딱 반이네요. 50%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살짝 근소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명문제약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자, 명문제약은 원래 치매 관련주인데, 네. 그죠? 그런데 요 근래에 또 이 구충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효과가 있냐 없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이건 접근할 수밖에 없죠. 제약이나 바이오나 뭐 이런 쪽 부분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냐라고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종목 부분은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기본적인 추세 부분을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복원하고 종가를 지켜냈기 때문에 5,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보유홀딩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도 스피디하게 다음 종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네,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서울바이오시스, YBM넷 등등 보이고 있는데요. 웅진싱크빅입니다. 초등교육 관련주로 또 알고 있기도 한데 자, 이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 245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12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이 가운데 웅진싱크빅 2,405원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교육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웅진싱크빅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 이제 웅진싱크빅의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네.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유상 감자를 한다고 하네요. 12.5%에 따라서 무상 소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감자 기준일이 4월 27일이고 그때부터 이제 또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이제 일정 정도 시간.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로 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이 일정 정도 시세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하나 바라보셔야 될 부분은 이 방문교육 이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성이 앞으로 있을 거냐라는 부분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지금 가격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상 감자 이 부분까지는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웅진싱크빅 종목 진단 내려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60초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시청자님? 뭐 그렇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좀 수익 좀 보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근데 좀 아픈 종목도 있고 하실 텐데, 오늘 아픈 종목 한번 해결해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DPC. DPC요?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마 좀 며칠 된 7,640원에 사놨어요. 며칠 됐어요. DPC를 7,64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50%요. 50% 갖고 계시고, 혹시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뭐 언제 본전 찾을지 그 걱정이네요. 어떻게 가져갈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전문가와 통화 한번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 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DPC입니다.
DPC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DPC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뭐 누가 좋다 해가지고 한번 샀어요. 그러면 사셨을 때가 요 최근인가요? 한 3월 됐어요. 지금 이제 반등하면서 들어간 부분인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예.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종목 부분은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원체 지금 시장이 사실은 2월 24일부터 코로나가 예. 급락을 이 시장에 급락을 갖고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요 매수했었던 그 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했던 세력이 팔고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시장의 급락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흐름을 갖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매수하신 가격 이상은 충분히 한번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래 걸리겠어요? 예? 시 얼마나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 미아리에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뭐 급락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대량 거래를 발생시켜 놓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봉 두 개. 이런 봉이 작아졌다는 건 조만간 시세를 세게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 위든 아래로든. 그런데 이 종목은 다음 주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위쪽 방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어이구,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급하시네요.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또 다음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문자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도 정말 많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일단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0005번님의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우리 김기수 전문가님의 찐팬이신 것 같아요. S맥 여쭤봐 주셨네요. 1170원에 20% 비중이신데 비중을 더 올리고 싶으신가 봅니다. 자, S맥이 또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자회사 다이노나의 또 특허청장이 방문했다? 이런 뉴스도 보이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S맥 그러면 좀 비중 키워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구간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뉴스가 이제 나올 때 시세가 급변하게 되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좋은 뉴스냐 아니냐 이제 이걸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주가의 위치가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저점 부근이냐에 따라서 그 뉴스의 강도가 변동성을 크기를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S맥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적으로. 자, 일단 하락하던 추세 부분을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리고 하락 추세대 하단 부분이었고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락을 하던 주식이 상방향으로 틀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상방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추세 부분을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이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수급을 보니까 지금 시급 상황을 보니까 이 개인만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자그마한 종목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가총액이 아주 큰 주식들보다는 변동에 대한 강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을 조금 더 바라봐 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볼까요? 오늘 진짜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5054님의 간절함이 모니터를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입니다. 44,750원에 담으셨고 10% 비중 갖고 계신데요. 꼭 채택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사막 콘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41,100원 보이고 있고요. 이게 사실 MLCC 대장주로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견해 어떠세요? 자,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뭐 오늘 아침 그 시간에 테슬라가 16%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 부분이 다 뭐 갭상승했다가 음봉을 다 두드려 맞았죠. 사실 왜 지금 갑자기 MLCC 쪽 얘기하는데 사막 콘덴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냐면 2차 전지와 같이 움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은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매수하신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가격은 뭐예요? 아주 좋은 가격이죠. 그런데 좋은 가격을 매수를 하신 부분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중에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던 중에 이제 코로나로 급락을 했습니다. 가격은 분명히 밑에 내려왔고 좋은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그 좋은 가격이라는 전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저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체 글로벌 시장이 안 좋고 기업들의 생존이 위험스럽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이런 쪽 부분들이나 이 MLCC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이 기후나 매연 뭐 이런 부분,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어려워지는 국면에 놓여 있다 보면 그것을 고려할 만한 부분이 약해지죠. 그래서 규제가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테슬라 모터스가 1사분기 그 판매가 40%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이쪽 부분이 조금 시간을 더디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딴 얘기를 했지만 사마콘에서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셔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매력적인데 그래도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대응 전략입니다.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문자함을 살펴보던 중에요. 7075님의 문자 보아야 될 것 같아요. KMW, 이거 완전히 김기수 전문가님이 사랑하는 종목이거든요. 매수가가 58,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5G 관련주인데요. 어떡할까요? 네, 뭐 5G 관련주 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5G의 글로벌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뭐 겁냅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봉 이후에 윗꼬리 부분에서의 음봉 2개, 굿이죠? 그죠? 조정 잘 받았다. 그죠? 월요일 날 더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더 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대응 전략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꼭 수익 모든 분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야속하네요. 모든 분들의 종목을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시간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밤 11시인데요. 전문가님, 우리 어떠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아까도 드렸듯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이 변화하고 또 기업들의 변화, 정부의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일어나는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핫한 섹터들을 공략을 하고 그 종목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시장이 되돌아 나올 때 소외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수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그 방법 어디서 챙길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스크롤 쭉 내려볼까요? 자, 그럼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밑에 지금 벌써부터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으시죠? 자, 그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잠시 후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소통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쉬죠.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장에 있어서도 꼭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김기수 전문가와 제가 많이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